왜 네가 이성애자고 시스젠더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존나 파렴치해. 안녕하세요. 퇴근하자마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전히 만들어야 할 컨텐츠는 많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촬영분이 똑똑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음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음료는 하이볼. 일단 맛을 좀 볼까? 어우 좋다. 간식은 방울토마토입니다. 이 방울토마토가 산지 제가 매일마다 먹는데 거의 한 일주일 넘었나? 일주일 반? 그래서 제가 집에 음식을 대용량으로 잘 안 사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음식이 안 줄어요. 진짜 어떨 때 썩어서 버려야 될 때도 있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특히 이제 가족들이 이제 부산에서 가끔 먹을 거 보내주는데 저한테 진작에 뭘 필기가 줄고 있는 거 맞지? 음식이 내가 지금 나한테 뭘 보내준 지가 언젠데 그걸 아직도 먹고 있다고? 막 이러면 오늘 칼럼이 풀렸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송고한 칼럼인데 제 얘기를 안 했군요. 제가 오마이뉴스에 신필규의 아직도 적응 중이라는 칼럼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풀린 칼럼은 그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김문수 아저씨가 자꾸 나 너무 사람들을 다 너무 아저씨라고 불러가지고 뭐 정치인 뭐 선호를 떠나가지고 다 아저씨가 뭐 권영국 아저씨가 막 박찬대 아저씨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제가 계속 아저씨 그러고 하니까 당대표가 네 친구냐고 원내대표가 네 친구냐고 그 사람 고위 정치인인데 자꾸 아저씨라고 부르면 어떡하냐고. 근데 진짜 웃긴 거 뭔지 알아요? 한준호 의원은 절대 아저씨라고 안 불러요. 그는 저의 마음속에선 아저씨가 아닙니다. 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 아무튼 김문수 대선 후보께서 이제 그 차별금지법 가지고 뻘소리를 했잖아요. 서른 아니고 연설하러 나와가지고 그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 뭐 공공기관하고 금융기관에 뭐 성소수 취업하는 인원 중 30%가 뭐 성소수자가 되고 뭐 성소수자들이 특혜를 받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차별금지법이 전혀 그런 법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였나요? 무지개행동이었나요? 거기서 바로 입장문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입장문의 링크를 더보기란에 달아놓을 거라서 그걸 보시는 게 차별금지법의 내용상 김문수 선생님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입장문을 보면 알 수 있어서 저는 그 입장문을 보기를 일단 추천을 드리고 다른 걸 떠나서 일단은 솔직히 이거는 왜곡도 아니고 뭐 그런 비슷한 건덕지라도 있어야지 법안 내용에 이게 왜곡이라도 될 텐데 왜곡도 아니고 그냥 가짜뉴스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공공기관하고 금융기관에 취업하는 사람의 30%는 성소수자가 되게 한다고 하면은 성소수자 그럼 뭐 어떻게 찾을 거예요? 그 엑셀로 쬐면은 성소수자인지 아닌지 티가 나요? 당연히 얘네가 커밍아웃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그거를 하겠어요? 그렇게 커밍아웃을 하고 취직을 하고 커밍아웃을 하겠어요? 아니면 커밍아웃을 하고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취직하려고 커밍아웃을 하거나 어쨌건 간에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커밍아웃을 하고 생활을 한다는 거는 사실 성소수자 당사자로서는 너무 상상이 안 되는 일?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는데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그냥 살아가도 너무 힘들죠. 사람들 막 어딜 가나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는 얘기하고 혐오하는 얘기하고 막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 유튜브 댓글창만 봐도 막 뭐 제가 찾으면 찾아서 지우긴 하지만 뭐 더럽네 뭐 징그럽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아무개가 그렇게 막 하는 것만 봐도 이제 사람이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조직이잖아요. 인구 밀도가 확 좁아진단 말이에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증오하고 내 존재 자체만으로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어딘가에서 내가 모르는 웬 이상한 사람이 떠드는 거랑 달라요. 느껴지는 그 체감 강도라는 게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스트레스거든요. 어떤 되게 인구 밀도가 작은 조직 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하고 취직을 한다? 뭐 취직을 하고 커밍아웃을 한다? 어지간히 열려있는 조직이 아니면 그거 불가능하고요. 어지간히 열려있어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로서 직장 생활하는 게 그렇게까지 쉬운 일이 아닌 게 커밍아웃을 해도 어렵고 커밍아웃을 안 해도 어려운 게 일단 커밍아웃을 했을 때 문제 아까 얘기했던 것들 사람들이 성소수자를 싫어해서 내가 성소수자라는 걸 알고 노골적으로 증오심이나 혐오감이나 이런 걸 표출하거나 그냥 왕따시키거나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떳떳하지 않은 이유로 누군가를 따돌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그 이유로 그 사람을 따돌린다고 말을 안 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온갖
구실을 만들어요. 아 쟤는 잘 안 씻어서 냄새 나서 하루에 막 5번씩 씻는데, 쟤는 밥 먹을 때 더럽게 먹어가지고 쩝쩝 소리도 하나도 안 내는데, 쟤는 말소리가 너무 귀가 아프게 따가워서 말을 이렇게 하는데, 쟤는 사람한테 버럭버럭 성질을 내서 아 그랬구나 말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성소수자라고 커밍아웃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따돌림을 받아도 절대 사람들은 그것 때문이라고 말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소수자들은 가진 이유로 청소년기 때 이미 따돌림을 당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별 이분법 잘 안 따르고, 성 역할 잘 안 따르고, 이성의 중심주의 안 따르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무리 나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잘 숨겨도 어딘가 삐그덕거려요. 그 제도권 그 사회 안에서는 어딘가 뭐가 안 맞아, 코드가.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거 가지고 애를 엄청나게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성소수자들은 청소년기 때 따돌림을 겪은 경우가 많고, 어떤 식으로 따돌림의 메커니즘이 굴러가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커밍아웃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 거죠. 저희가 바보가 아닙니다. 괜히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커밍아웃을 안 하면은 그러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느냐? 안 돼요. 첫 번째,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당연하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시스젠더고 이성애자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필규씨, 연애 안 해?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이 뭐야? 여자친구 없어? 이게 애인이라고도 안 물어봐요. 존나 파렴치해. 왜 내가 당연히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친구가 있을 거고 좋아하는 스타일의 이상형의 여성, 어떤 여성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 네가 이성애자고 시스젠더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얼마나 겸손해요. 아무 남자한테 나가서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이 어떻게 돼요? 아무 여자한테 나가서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안 물어본다고. 우리는 겸양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제일 편하죠.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좋아합니까? 어떤 식으로 좋아합니까? 일단 그런 게 있고,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성소수자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실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가지고 얼마나 이상한 농담 많이 만들어요. 예를 들면 세상 모든 게이들이 아까 남자들만 보면 눈이 헷가닥 뒤집어지는 무슨 성적인 약탈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군대에 가서 비늘로 죽고 있으면 게이들이 와가지고 엉덩이를 어떻게 한 년 안에 이런 식의 농담들 이렇게 하면은 형님들한테 너무 예쁨 받을 것 같다 이런 식의 농담들. 다 니네 예쁨 받을 애들 하나도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니네 만나본 이성애나 남자들 중에 열의 태반은 그냥 그들이 게이 연애 시장에 던져졌을 때 무도날 확률이 100%거든요. 그냥 끌림이 안 느껴져. 그냥 대부분은 그냥 약간 야씨 너 그냥 씻고 면도하고 머리 빗질이라도 좀 해라, 약간 그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근데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식의 농담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소수자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요. 하면은 좋은 얘기만 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이상한 농담을 하기도 하고. 제가 전 회사 다닐 때, 그러니까 거기가 되게 열려있는 분위기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었고 어떤 시대의 흐름에 좀 신경을 쓰는 친구들이 많았어가지고 꽤 열려있는 분위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해요. 예를 들면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어떤 남자애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있는데 보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을 얘기를 하면서 그 연예인이 마음에 안 든대요. 자기는 왜 마음에 안 드는지 물어보면 게이같이 생겨서요. 정확하게 제 앞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게이같이 생겨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근데 자기는 그게 말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게이처럼 생긴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기는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처럼 생겨서 좋아한다는 말도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랄까,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좋은 의미로 가져다가 쓴 것도 아니고, 게이같이 생겼다는 게 뭐지? 우리같이 생겼다는 게 뭐죠? 우리같이 생겨서 싫다는 거는 우리같이 생긴 게 싫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되게 불쾌한 거예요. 그 양반이 이제 직업이 개발자였는데 딱 개발자같이 생긴 애들 마음에 안 들어라고 얘기하면은 자기도 안 좋을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것도 알 거고, 그러니까 개발자라는 사람들의 그룹을 그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서 얘네처럼 생긴 애들 싫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납작한 어떤 집단이 아니잖아요. 근데 게이한테는 그래도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특별히 어떤 종교인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굉장히 독실한 어떤 종교인이신 분이 회사에 계셨는데, 독실해서 성소수자를 싫어할 정도면 너무 특정이 되는 건가? 저희가 커뮤니티 서비스 같은 거에 써서 이제 콘텐츠를 피처를 할 수가 있었어요. 피처를 한다는 거는 좀 잘 보이는 곳에 좀 꽂아둘 수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성소수자와 관련된 콘텐츠를 피처를 했죠. 왜냐면 사실 못할 건 없잖아요. 못할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그냥 성소수자와 관련돼서 어디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그게 사람들이 사실 좋은 반응을 얻었고 이게 잘 됐다 이런 식의 그거를 이제 올렸어요. 별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저랑
이제 다른 컨텐츠 관리하는 팀 사람들한테 모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자기 의견을 전달할 게 있대요. 무슨 의견이에요? 들어봤더니 사람들이 다 보는 잘 보이는 곳에 이런 걸 거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거가 뭐죠?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런 거가 뭐냐라고 했더니 뭐 성소수자 퀴어 뭐 이런 이야기를 남들이 잘 보이는 데다가 거는 거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막 이런 게 드러낼 만큼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 순간에 너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야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거를 왜 드러내고 보여주면 안 되는데? 나 여기 있는데? 나 같은 게 왜 바람직하지 않은데? 얘기해봐 나한테. 내가 왜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는데 그냥 딱 한마디만 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섰어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인데 그거잖아요. 너 같은 애들 사람들 보이는데 눈에 띄면 안 돼. 너 같은 애들에 대한 얘기 사람들 눈에 띄는데 보이면 안 돼.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진짜. 난 그 사람은 진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말해버렸네요. 아무튼 그렇게 자기 종교에 열심히 독실하면 뭐해요. 인간이 못 됐는데. 그냥 회사를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그 대선 후보 선생님의 발언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아시겠죠. 이런데 누가 커밍아웃을 하고 금융기관하고 공공기관에서 날 뽑아주니 난 커밍아웃을 하고 들어가겠다? 누가 그러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금융기관하고 공공기관은 일반 회사보다도 더 보수적이기로 유명한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한이 많아요. 이런 거 마음에 한 하나씩 품고 살아요 저희가.